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연령층이 40세에서 64세까지의 중장년층입니다. 오늘의 울산을 일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주인공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데요. 그들은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상황에 있는지 통계로 살펴본 분석 결과가 나와 흥미롭습니다. 전우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인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각종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연령층은 40세에서 64세까지의 중장년층입니다. 울산시가 주민등록 인구 통계와 2022년 울산시 사회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울산의 중장년층 생활상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번 통계 발표는 우리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장년층의 특성과 주요 관심사를 파악해서 정책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고, 앞으로 청년 고령층과 함께 중장년층의 특성도 면밀히 파악해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22년 기준 국내 전체 인구에서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40.6%, 울산은 중장년층 비중이 43.5%로 전국 평균보다 2.8%포인트 높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겁니다. 울산의 중장년층 가운데 50대가 절반에 가까운 42.4%에 달합니다. 중장년층 가구의 월 평균 총소득은 300에서 4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고 200에서 300만 원 미만, 400에서 500만 원 미만이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중년층 절반이 넘는 54.3%는 부채가 있었고 부채 규모는 1억 원에서 3억 원 미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앞으로 가구의 경제 상태에 대한 전망은 51.6%가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했고 36%는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는 응답자는 12.4%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현재와 비슷하거나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은 각각 11.3%포인트, 4.7%포인트 증가했으며 부정적 응답은 16%포인트 감소한 겁니다. 중장년층의 69.7%에 달하는 취업자들의 일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56.9%로 가장 많았고 만족이 32.1%에 달했으며 불만족은 11%에 불과했습니다. 중장년층의 76.3%는 노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주로 국민연금, 저축성 보험, 사적연금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중장년층들은 특히 자신의 노후 책임은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40, 50대 초반은 자녀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민선 8기 1년 및 울산연구원 22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이 어제 시청 대강당과 회의실에서 나뉘어 열렸습니다.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기조 강연에는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울산의 탄소 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 기업 성장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이어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의 아시다 슈이츠 평가부장과 송거준 중국 인민대학교 교수, 김준범 프랑스 투르와 공과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대회의실에서는 이삼수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과 울산연구원 이상현, 정현욱 실장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했습니다. 울산시는 민선 8기 1년간의 시장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2월 말 현재 공약 이행률이 46.4%로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과제는 모두 21개로 자율운항 선박 성능 실증센터 준공을 비롯해 시니어 초등학교 설치와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개소,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실용적 행정조직 개편 등입니다. 민선 8기 공약은 10대 핵심 공약을 포함해 5대 목표 20개 전략, 101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임기 내 74%에 달하는 75개 과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천동 북구청장이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어제 창업기업과 예비창업가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매곡 산업단지 내 창업 육성 공간인 스타 비즈니스 센터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박 구청장은 입주 창업기업 대표와 예비 창업가들로부터
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들었으며 구청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구청장은 모두가 잘 사는 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창업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은 물론 퇴직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산시가 2023년 수소 전기차 보급 사업을 7월 3일부터 추가로 실시합니다. 이번 추가 보급 대수는 200대로 대당 구매 보조금은 3,400만 원이며 신청 기간은 7월 3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전일까지 연속해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등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소 전기차 총 2,863대를 보급했습니다. 울산시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하반기에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13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7월 3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갑니다. 하반기 지원 대수는 승용 300대, 화물 320대, 어린이 통학 차량 5대 등 총 625대입니다. 한 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 1,020만 원, 소형 화물은 1,560만 원, 중형 승합차는 6,500만 원으로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 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2년 전 중구 성남동 상가에서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고 노명래 소방관을 추모하는 명예도로가 중구 시계탑거리와 문활거리에 조성됐습니다. 순직 소방관의 이름을 딴 명예도로가 지정된 건 국내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29일 새벽 5시쯤 중구 성남동의 한 상가 건물. 건물 안에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에 화재 현장에 뛰어든 노명래 소방관은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새내기 소방관이었던 노명래 소방관의 당시 나이는 29살, 결혼식을 넉 달 앞둔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상가 건물 앞입니다. 이 건물이 들어선 중구 시계탑거리와 문화의 거리 470m 구간이 고인의 이름을 딴 소방관 노명래 길로 지정됐습니다. 울산시는 6월 30일 노 소방관이 세상을 떠난 지 2주기가 되는 날 노 소방관을 기리기 위한 명예도로명 지정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소방관의 이름을 딴 명예도로가 지정된 건 국내에서 두 번째입니다. 소방청은 노 소방관을 기리며 소방 영웅에 대한 추모와 예우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노명래 소방관이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준 결연함과 다 이루지 못한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동료 소방관은 눈물을 삼키며 세상을 떠난 노 소방관을 추억했습니다. 명래야, 네가 남긴 그 빈자리의 의미를 우리는 잊지 않을게. 너를 위한 이 길을 걸으며 너의 그 해맑은 미소를 잊지 않을게. 오늘 너를 위해 보내는 이 시민들의 뜨거운 마음 영원히 기억할게. 김두겸 시장은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관의 안전 확보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울산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이라든지 또 장비 측면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소방관 노명래길 명예도로명은 실제 도로명 주소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사용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오늘 울산 지역 국회의원과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등과 함께 현충탑을 참배하고 취임 1주년 기념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워크숍은 오전 10시 20분부터 울산 시티컨벤션에서 진행되며 권명호 시당위원장이 당원들의 소통을 주제로 김두겸 울산시장이 울산의 비전을 주제로 각각 특강을 갖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한 비전과 향후 과제, 현 정세와 관련한 특강을 갖고 당의 결속을 다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내년 울산 지역 총선을 이끌 새 시당위원장을 선출합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7월 1일부터 3일간 시당위원장 후보자 등록 공고에 이어
3일 하루 동안 후보자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시당 위원장은 통상적으로 지난 2020년 총선 이후 서범수, 박성민, 권명우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수행해왔고 김기현 의원은 여당 당대표로 총선을 지휘해야 할 상황이어서 3선의 이채익 의원이 단독 후보로 등록해 추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제7회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매년 각계 저명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기여도를 통해 지방행정, 지방분권, 특별상 부문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올해 초 여야 국회의원 및 4대 지방협의체 등을 회원으로 하는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의 상임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의제로 공론화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함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한 점을 크게 인정받았습니다. 울산 청년회의소 창립 멤버이자 전 울산투자금융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던 정창화 씨가 지난 24일 향년 90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문화도시 울산포럼 이사와 울산 로터리클럽 제24대 회장, 경상일보 주주 등 문화, 체육, 금융 등 다방면에서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펼쳐왔습니다. 6.25 참전 용사이기도 한 고인의 빈소는 울산 시티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출상은 7월 5일 오전이고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입니다. 울산의 한 변호사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신의 의뢰인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가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검찰은 변호사가 의뢰인과 짜고서 사법질서를 방해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해당 변호사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A씨는 여자친구 B씨의 아버지 가상화폐에 몰래 손을 댔습니다. B씨가 몰래 가져온 B씨 아버지 휴대폰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접속해 코인을 팔아 현금화했는데 이런 식으로 2달간 가로챈 돈이 6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빼돌린 돈은 고급 외제차 구입 등에 썼습니다. 결국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1심 재판부는 6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도 모자라 모든 책임을 여자친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하며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뻔뻔한 태도 뒤에는 A씨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뢰인인 A씨의 무죄 판결을 위해 공범이자 증인인 여자친구 B씨에게 B씨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검찰은 법정에서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해당 변호사를 위증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변호사의 행위는 정당한 변론권 행사를 넘어 사법 질서를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무죄를 안기기 위해 거짓 진술로 재판부를 속이려던 변호사는 결국 자신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2023 평화통일 토크 콘서트가 어제 남구 서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과 자문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민주평통 울산 남구협의회 주최로 열린 어제 평화통일 토크 콘서트는 지역 주민들이 통일 문화를 이해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남구협의회 박부환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탈북 및 공연단 콘서트와 북한 문화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울주군이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에 2회 연속 지정돼 드론 선도 도시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울주군 등 전국 23개 지자체를 오는 2025년 6월까지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울주군 드론 특구구역은 1구역과 2구역을 합친 407제곱킬로미터로 울주군 전체 면적의 53%에 해당되며 특구 지정에 따라 시험 비행 허가와 비행 승인 등이 면제 또는 간소화됩니다. 울주군은 어제 햇뜸이 씨름단 숙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건립 추진 2년여 만에 준공된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에 들어선 햇뜸이 씨름단 숙소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선수와 지도자 숙소, 식당, 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울주군은 앞으로 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 33명에게 1,20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중구청은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지방세 감면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 82명을 찾아내고 감면 안내문을 발송해 이미 자동차세를 완납한 33명에게 1,200만 원을 환급했습니다. 중구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세부 행정을 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